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관련주 대장격인 종목이죠. 최근에 낙폭이 커지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왜 빠질까? 회사가 나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HBM 관련주 전체적으로 낙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고사양 AI 칩셋, 그 비싼 것들을 사람들의 수요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는데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야 엔비디아에 저렇게 고사양 칩셋이 아니어도 되던데? 라는 그런 생각이 생기면서 그 고사양 칩셋에 대한 수요가 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낙폭을 엔비디아가 그런 불안 요소 때문에 상승이 좀 더뎌지고 낙폭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까지는 AI 칩셋은 엔비디아 거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반도체로도 된다라고 하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개선이 더 더뎌질 수는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AI 산업이 확장함에 따라서 AI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인가? 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낙폭은 엔비디아의 주춤 속에서 생기는 낙폭일 뿐 이 종목이 성장성이 없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최근에 시장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하락했던 만큼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매매 타점 그리고 추가 매수 물려 있다면 추가 매수 타점만 잘 잡아낼 수 있다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미반도체 여기를 설명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보통 종목들은 한 종목만 섹터당 한 종목씩 있는 게 아니죠. HBM 반도체라는 곳 안에 되게 다양한 종목이 있을 거고 반도체 장비 안에도 있을 거고 하다못해 유리기판에도 여러 종목이 있을 거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종목만 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한미반도체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한미반도체, DI,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테크윙 크게 네 가지 종목입니다. 이 네 가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그 중에 영향력이 좀 큰 놈이 누구냐라고 하면 한미반도체와 테크윙 이 두 놈이 영향력이 좀 크거든요. 즉 DI가 더 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가 저항을 만나서 밀려야 될 타이밍이라고 하면 DI는 한미반도체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반대로 한미반도체가 반등 자리에 들어왔어. 근데 DI는 앞으로 더 빠질 것 같다?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면 DI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HBM 반도체 이 4개의 종목은 되게 서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셨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시장에서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윗갭 자리가 살아있잖아. 보통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건 갭은 무조건 메꾼다. 특히 우량주의 갭자리들은 거의 다 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래 갭자리 95,000원짜리의 갭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여기까지 빠지는 게 일단 너무나도 당연했던 낙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95,000원 갭자리 있는 거 생각하고 매수하세요 라고 예전부터 말을 했었거든요. 자, 95,000원 사실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 저는 이 정도 아래는 이제부터는 과매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팔기 여기까지 낙폭은 인정.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좀 과하게 팔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구간이에요. 그 말은 사람들이 과하게 팔고 있다라는 건 기술적 반등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인 만큼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을 느끼시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윗갭 자리 일단은 이 자리까지 결국 가긴 갈 거예요. 언제 갈까요? 그거는 뭐 제가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마 이 종목 여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최소한 121선을 넘는 시점,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우상향을 딛고 저항을 뚫은 그 시점에 한미반도체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갭자리 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점은 삼성전자가 121선 뚫는 시점이다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는 그 위로도 갭자리들이 좀 몇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단 한미반도체는 이 정도 갭자리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자, 최근에 주가가 이때 2월 19일 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거래량이 실렸던 시점들을 보면 이날도 있지만 1월 20일 이때도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이때도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에요.
자,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뒤에 이렇게 많이 받쳐주고 있는데 정작 하락했을 때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고 낙폭을 보였거든요. 이 말은 그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있고 거래량 없이 급격한 낙폭을 보여준 종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현 구간이 바닥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최소한 98,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내가 지금 평단이 저 평단이 지금 10만 2천원이에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조금 추매를 해서 98,000원 아래로만 평단을 낮춰 놓으신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남은 수량 갖고 뭐 더 윗갭을 보시든 상황에 따라서 더 길게 가져가시든 이건 본인 자유지만 어쨌든 여기서 98,000원 아래의 평단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탈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잖아. 정말 이 종목이 240선 과거 횡보했던 480선 이 자리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지금 이 종목은 되게 시가총액 큰 종목인데 올라갈 때 막 15%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8%, 10%. 그래서 올라갈 때도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만큼 떨어질 때도 되게 힘있게 떨어지는 또 그런 변동성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여기까지 밀렸다고 치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밀려서 이 480선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격한 낙폭의 절반 자리는 96,000원 선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있어서 평단이 전 지금도 평단이 96,000원 아래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더 추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어차피 수익권으로 끝날 것이고 정말 481선 막 82,000원, 83,000원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도 본인 평단까지는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더 과비중을 실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 평단이 막 진짜 11만 5천원에 있습니다. 12만 원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96,000원 아래로 평단을 맞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 구간부터 83,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96,000원 아래로 최소 98,000원, 99,000원 이 갭자리 요 갭자리 아래로는 평단을 맞춰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뭐 수익 보고 나오거나 탈출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한미반도체를 보면은 좀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게 SK하이닉스가 있죠.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HBM 반도체의 대장격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좀 힘있게 상승이 나올 때 한미반도체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SK하이닉스 아직 아래 갭자리를 메꾸지 못했어요. 자, 주가 사이에 빈 공간 갭자리는 메꾼다고 했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갭 하락하고 이 갭자리 딱 메꾸고 하이닉스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때 만든 갭자리도 하이닉스는 메꿀 거예요. 자, 근데 아래에 만든 갭자리를 메꾸지 않았죠. 제가 아까 DI라던가 HBM 반도체는 비슷한 결로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DI 자리가 너무 좋아. 테크잉 자리가 너무 좋아. 이래도 잠깐만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아래 갭자리가 있네? 그럼 SK하이닉스가 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 잠깐만 뭐야 한미반도체가 95,000원의 갭자리가 있네? 그럼 DI라던가 테크윙, 이오테크닉스는 현가 대비 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면 그냥 섣부르게 한 종목의 차트만 보고 낙폭이 과한데 더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추매를 좀 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내가 좀 비중이 커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추매하기 힘들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래도 99,000원 아래로는 평단을 낮춰 놓으시는 게 좋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현 구간부터 해서 그냥 481선까지 편하게 접근하시면 되고 이미 내가 좀 들고 있어. 이미 좀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비중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떨어지는 족족 약간 더 비중을 채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적게는 96,000원에서 99,000원, 10만원 정도 선까지 여기까지 보시면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481선을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아마 이 종목이 481선 이탈했다라는 거는 시장지수 자체가 아마 여기 라인도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코스피 지수, 이건 코스닥이군요. 코스피 지수가 2500 라인까지 이탈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미반도체가 저기까지 이탈했다는 것. 그랬을 때는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안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데 시장 지수가 좋은데 정말 매매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도체가 안 올라갈 리가 거의 없거든요.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와 결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정말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던가 코스피가 우상향하면서 시장 느낌 좋아, 시장 분위기 좋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반도체는 어차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481선까지 이탈했다? 이때는 저라면 손절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차라리 그냥 밑에서 더 사자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회비용 차원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종목에 너무 꽉 물려 있어, 너무 과비중이어서 이 종목 때문에 나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 하신다면 481선 이탈했을 때는 약간의 비중 조절은 필요해 보인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